하롤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기록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지석 목사님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셨어요? 네, LA에서 목회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금년으로 해서 이제 만 20년 지금까지 섬겼죠. 네, 교회가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아주 한인타운에서도 한 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삼가와 호바트 만나는 지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목사님께서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10여 년부터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가운데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직접 이제 경험도 하고 또 일선에서 선교지에 있는 그 신학교들을 다니면서 또 강의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번에도 어딘가 다녀오신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제가 지난 10월 5일부터 이제 10월 30일까지 주로 미얀마 그리고 고국에 잠깐 오는 길에 그렇게 방문하게 되었죠. 미얀마 선교 가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전에는 주로 이제 필리핀, 태국 이쪽을 다니게 되었는데 약 2년 전에 CRC 교단의 세계 선교부에서 그곳에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에 가서 좀 강의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추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의뢰를 받아서 미얀마의 이제 신학교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는데 그곳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리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꽤 멀죠. 예, 이 LA에서 인천까지만 해도 벌써 13시간 걸리고요. 또 인천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까지가 5시간 반이 걸리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양곤에서도 미얀마의 제2의 도시인 만델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또 그곳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목적지인 칼라이메오까지 가는데 한 1시간 남짓 걸려서 아마 제가 보기에 그냥 다이렉트로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하루 24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하루 종일이네요. 갈아타는 시간 이것저것 하면은 어떤 때는 거의 하루 반 이상을 걸리는 그런 셈이 되죠. 그렇죠. 참 멀고 멉니다. 그렇게 참 가시는 그 열정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고요. 미얀마를 좀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미얀마는 우선 남북한의 3배에 이르는 그런 꽤나 넓은 나라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보면 인구가 한 6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꽤 많네요. 예, 미얀마는 좀 특징 있는 것이 8개 그 에트닉 그룹 그러니까 소수민족을 중심한 자치주가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8개 디스트릭트 그래서 도합 16개 주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선교 활동이 자유스러우면서 활발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한 10여 년 전부터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선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지만 대개는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그냥 감시가 있는 가운데서 제한된 지역에서 그저 제한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목사님께서 이번에 들어가실 때는 어떤 신분으로 들어가셨습니까? 투어리스트 그러니까 방문자로서 여행 방문자로 여행자로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그 사역 대상이 친족이라고 말씀 들었는데요. 어떤 민족입니까? 그 8개 소수민족 자치주 중에 한 그 부족이 친족 영어로 CHIN 친족인데요. 이 친족은 주로 미얀마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와 벵글라데시와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지역이 되겠는데 친족에 사는
그 친족들이 사는 친스테이트가 있는데 그곳에 약 1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족들은 인도의 나갈랜드주라든지 미조람주, 마니푸어주, 아삼주 이런 데 이렇게 인접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미조족 영향과 침례교 선교사의 개입으로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 친족의 95% 가까이가 기독교 신자들이다. 참 엄청난 숫자죠. 미얀마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채 5%가 안 되는데 뭐 대부분이 불교 신자들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95%가 기독교 인구라는 것은 아마 보기가 드물 것인데요. 그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특별히 친족은 미얀마에서도 커다란 소수 민족 집단의 하나가 되겠는데 아마도 9 내지 10세기경에 서쪽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거주지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1300년에서 1400년 무렵에 현재 친주에 정착했을 것이다. 친스테이트에 정착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친족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부족이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부족은 다이, 테딤, 칼람, 하카 이런 부족들인데요. 이들을 포함해서 무려 53개의 부족 언어들이 쓰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언어도 대단하네요. 자기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서로 이렇게 같이 언어 소통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주로 이런 메이저 이런 그 부족들이 쓰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이제 그것으로서 통용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궁금하네요. 친족 그 교회의 특징이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뭐 친족 교회들을 속속들이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시내에 있는 중심되는 몇 곳의 교회들을 다녀보고 그것도 지난 3년간 이렇게 다녀보면서 제 느낀 바로는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주일 오전에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 오전에는 작년 성경 공부를 하고요. 저녁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저녁 6시, 시간에. 7시 때.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반드시 그 상례화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고 직접 또 예배 말씀도 전하고 그랬었는데 한국의 그 초창기 교회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이 따로 분리해서 앉는 좌석들이 따로 있고요. 옛날에 희장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휴장까지는 없는데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머리에다 수건 같은 것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악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큰 북과 작은 북 두 개가 항상 그 예배당 그 앞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큰 북을 통해서는 이제 이렇게 리듬을 맞추고 작은 북으로 반주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이채롭습니다. 그러네요. 덧붙여서 제가 그 친족들의 그 신앙 성향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가정집들도요 조금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깊은 가정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을 이렇게 명명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모세집이라든지 그 고센 땅을 의미하는 고센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제가 묵었던 그 호텔의 그 리셉션 데스크 그쪽에 이제 벽면 쪽으로 이렇게 눈에 띄는 곳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The Lord is my shepherd 이런 말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서 이건 참 미국에서도 이런 일은 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한 것이다. 그런 것을 제가 굉장히 열정적이네요. 아주 열정적이고 신앙이 아주 깊고 그런 것을 신실한 모습. 악기는 이제 주로 큰 북 아니면 작은 북. 그걸 큰 북을 통해서 이제 주로 리듬을 대예배. 맞추고 작은 북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을 또 하고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요. 괜찮으세요? 그 악기가요. 우리 그 이렇게 심금을 울린다는 표현도 하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이렇게 둥둥하면서 이렇게
특히 그 드럼, 교회 드럼 같은 네. 드럼 같은 인상을 주는데 네. 그보다도 이렇게 큰 악기가 조금 그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고 크고 무게 있는 어떤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특별히 중창단 내지는 이제 그 창단이 있는데 우리 찬양대라고 할 수 있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여성들만으로 된 그런 합창단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경우에 무슨 악기를 다루지 않고 앞에 리드하는 사람이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네, 가지고 그냥 아카펠라로 예, 파음도 맞추고 네. 아름답겠어요. 굉장히 네. 뭐 20대부터 해가지고 70, 80대 나이 드신 그렇군요. 분들까지 그렇게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마. 자기들 네. 그 고유의 그 이렇게 의상. 치마 네. 의상을 이렇게 입고 네. 위에 상의는 다 통일을 해가지고 예, 참 네.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 네. 나름대로 참 경건성 예. 그런 모습이 참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어때요? 모습이. 동양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느낌인데요. 동양성이 예, 좀 많이 뭐 있군요. 이렇게 멀리서 보던 가까이서 보던 꼭 뭐 이웃집에 이렇게 아는 친구나 이렇게 아저씨 만나는 것 같이 친근해요. 뭐 예, 우리하고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고요. 네. 예, 같은 동양계라는 그런 또 이런 네. 그 같은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마도 굉장히 그렇군요. 친절하고 네. 인사도 참 이렇게 잘하고 네.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로서의 그런 친근한 모습 이런 걸 참 보여주는 게 너무 보기가 그렇군요. 좋았죠. 그러니까 뭔가 동질성 같은 것도 많이 느끼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TTC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어떤 이 얘기인지. TTC는 네. 타한 Theological College, 그 타한 신학교의 약자입니다. TTC. 그렇군요. 예. 네. 제가 이제 도착한 데가 이제 큰 이렇게 시로 보면은 칼라이묘라고 하는 곳이고 네. 그곳에 이제 또 중심되는 그 다운타운 지역이 타한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타한에 신학교가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강의하고 있는 타한 신학교는 네. 37년 전 정확히 1978년에 세워진 굉장히 역사가 있고 역사가 있네요. 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예. 특별히 그 학교를 잠깐 소개하면 네. 20여 에이커의 그 부지에 네. 예, 강의실이 잘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도서관, 기숙사, 뭐 축구장, 채플룸 할 것 없이 신학교로서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예, 그렇게 갖춰지고 있고 현재는 학부 과정에 한 100여 명 학생이 등록해서 다니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마스터 디비니티 MD부 과정 학생이 한 30여 명이 또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MD부 과정의 파이널 이어 졸업반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네. 가르치게 되었죠. 어떤 부분을 가르치셨어요? 이번에는 Church in the Mission 해가지고 네. 교회와 이 선교 사이에서의 그 관계인데요. 네. 오늘날 교회와 선교가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와 그 교회 본래의 사명인 선교를 다시 재융합하느냐 융합하고, 이제 이런 네. 것에 네. 대한 것을 다루는 그런 네. 과목인데 그러셨군요. 그 미션 코어 과목으로 그렇게 채택이 돼서 가르치게 네. 됐어요. 그리고 네. 그 학교의 교수진은 20여 분이 계시고 네. 특별히 제가 놀랍게 발견한 사실은요. 네. 그 타안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인구가 한 5, 6만 명 정도 되는 도시인데 네. 그 안에 신학교가 20여 개가 있습니다. 놀랍네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네. 여기서 이렇게 처음 가시는 분은 미얀마의 한쪽에 이 상상도 하기가 힘들죠. 그럼요. 신학교가 있나 없나도 네, 신학교가 상상을 못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다운타운에 가면 네. 3개 건물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교회와 관계된 그런 건물이다. 예를 들면 교회 부속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센터라든지 네. 또는 그 칠드런 센터라고 그러죠. 네. 네, 어린이 보호시설 같은 네. 거. 네. 네. 또 그 교단 배경의 병원 같은 거, 또 교단 사무실, 네. 특별히
그 미얀마 장로교단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오브 미얀마 해가지고 PMC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PMC의 헤드쿼터가 그 탄에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수도인 양곤에는 지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아주 기독교가 아주 왕성하면서 기독교 문화가 그곳에서 활발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신학교가 이렇게 허용될 수 있는 그 자유스러운 나라인지 그쪽에서 어떤 통제가 없는지요? 저도 그것이 조금 이제 궁금했었는데요. 네.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외국인으로서 전도를 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학교라든지 그 조직이나 기관 안에 들어가서는 얼마든지 복음도 전하고 또 교육도 시킬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그렇군요. 아주 보장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국가 그거하고는 너무 전혀. 좀 사실은 보통 이제 방문자로서 이제 그 나라를 가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개 도시만이 오픈이 돼 있었어요. 그 양곤하고 수도인 양곤하고 제2의 도시인 만델레이라는 곳하고 그리고 이제 동북쪽의 샨주에 속해 있는 타칠렉이라고 하는 곳 그곳은 그 태국의 북쪽에 있는 치앙마이하고 이렇게 그 경계되는 그곳이거든요. 그 3곳만 이렇게 오픈되어 있었는데 나라 정책에 의해서 그곳에 가면은 반드시 호텔에 투숙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호텔에서부터 80km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인근에 있는 경찰서에 보고를 하도록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가지만 그 전에 갔을 때는 호텔에 가면은 제 그 패스포트 이 여권을 반드시 그분들이 이렇게 반납을 하면 그분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랬다가 체크아웃 할 때 이제 여권을 다시 반납을 해 주는데 요번에 갔을 때는 그게 좀 많이 좀 완화가 돼 가지고요. 그냥 패스포트만 이렇게 보여만 주고 보여만 주고 몇 가지 조건은 다시 되돌려 주더군요. 그래서 야, 미얀마가 이렇게 이제 변화를 이루고 있구나. 그러네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그 에이시안 세븐 컨트리 해 가지고 그 EU, 유러피언 유니언이죠. 유럽 연합처럼 7개 나라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결성이 되면서 큰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미얀마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그다음에 라오스, 그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한 나라가 7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그 연합체를 구성해서 심지어 그 행정 수도가 태국의 치앙마이에 지금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활성화되면 아마도 유럽처럼 한 나라의 그 비자를 받게 되면 그 7개 나라를 두루두루 이렇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렇게 오픈이 된다면 아마 앞으로 급속도로 여행자들도 늘어날 것이고 선교의 문을 말할 것도 없이 활짝 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나라에 또 그렇게 또 길이 열려 있고 신앙의 깊이가 참 열정이 그런 곳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또 놀랐고요. 그곳에서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TTC에서 주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보통 한 주 인텐시브나 2주 인텐시브 클래스를 제가 맡았는데 제가 이렇게 주로 맡은 학생들은 MDiv 과정의 파이널 이어, 그 졸업반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제가 가서 강의를 하기 전까지는 미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고 대개가 이제 그저 신학교에서 MDiv 과정을 졸업해 가지고 로컬 처치의 그 패스터링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교육자로 간다든지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였어요. 근데 선교를 또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주로 이제 선교 그 과목들을 이제 2과목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지팅 프로페서로 교회에서 정식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고 또 이번에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한 3년간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먼 곳을 마다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네. 그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그런 것이 그분들에게 좀 큰 감동과 감동이 네. 되었나 봐요. 예. 그래서 예. 학교 이사회 더 나가서 학교가 이제 미얀마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또 교단에서도 그런 그 레코그니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의 네. 결의를 통해서 네. 제가 특별히 학교에서도 국제 관계를 담당하는 네. International Affairs 국제 관계를 담당하는 프로보스트로 이번에 임명을 받게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면서 네. 이에 대한 또 책임감도 느끼게 네. 되는데요. 특별히 그 타안에 있는 신학교라든지 다른 여러 신학교들을 보면 좀 네. 감사한 것이 그분들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대단하고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네. 아울러서 외국 문화에 많이 이렇게 접해 있던 관계로 네. 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통역을 쓰지 않고 영어로 직접 강의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참 그런 것이 굉장히 정말 그렇죠. 어드밴티지가 되죠. 네. 만약 경우에 네. 통역을 하고 한다면 네. 그만큼 시간도 2배로 더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는데 목사님. 학교나 교수나 그렇죠.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영어로만. 영어 소통이 가능하고, 가능하고. 네, 영어로 네.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네. 뭐 말씀을 전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모든 면에서 네.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시골 쪽으로 이렇게 교회 같은 데로 들어가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좀 사실 영어도 영어에 힘들죠. 못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만 이제 네. 통역을 통역을 네. 좀 이렇게 두고 하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강의할 이렇게, 때는 다 영어로 하시네요. 영어로 하는 아무 네. 불편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번에도 작년까지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그 텀 페이퍼 같은 것을 제가 이렇게 해주면서 네. 이렇게 써서 네. 이메일로 이렇게 나한테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주면 제가 네. 이제 또 그레이딩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그렇군요. 식으로 그렇게 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 네, 결코 뒤지지 않는 나라네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는 분명히 비전과 꿈과 소망과 대단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앞으로 목사님 사역에 대한 기대와 전망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얀마라는 나라는 제가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만 네.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 나라예요. 네. 그 나라의 지하에 묻혀 있는 그 자원만 보더라도 네. 정말로 막강한데요. 예를 그렇군요. 들자면 그 제이드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옥이죠. 옥, 비치 같은. 네, 옥이요. 옥이 아주 좋잖아요. 그 옥 광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네. 세계의 갑부라고 하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의 재산을 능가할 정도로 그렇습니까? 그런 아주 막대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과거 군부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으로 미얀마 각 곳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산발적으로 선교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네. 민주국가로 이제 다시 발돋움하면서 네. 여러 가지로 시스템의 변화도 생기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도 거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 외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전한다는 것이 제한되고 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까 그 제가 소개했던 이 친족, 네, 친족. 친족이라든지 이런 한두 부족이 아주 기독교를 왕성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나머지 6개 이상의 이 부족들은 거의 지금 기독교가 전무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뭐 전체 5%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기독교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러한 친족들 가운데 아주 그분들이 영어도 하고 또 네. 나름대로 이렇게 탁월한 그런 책임감과 그 선교 열정도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자기 미얀마의 다른 종족 가운데서 선교사로 훈련을 시키고 양성을 해가지고 네. 그분들을 자기 나라 안에
다른 직접, 종족에게로 네, 이렇게 네, 네. 선교사로 파송을 그렇죠. 시키는 네. 그런 전략을 세우면 참 엄청나게 효과적이겠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아마도 과거에 이렇게 미얀마에 이렇게 들어가셨던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내가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겠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대안이 되겠지만 네. 저는 좀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을 조금 우리가 이제 달리 해가지고 정말로 그렇죠. 미얀마 사람들이 미얀마 민족을 그렇습니다. 선교시키는 그런 일을 그리고 그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뒤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또는 네. 심지어는 또 이제 물질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서포트하는 이런 일들을 좀 하면은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제가 특별히 선교학 강의를 이제 계속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연결하겠습니다만 그런 강의를 할 때 준비된 선교사를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키워내고 발굴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데 초점을 두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부족하지만 좀 감당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민족 가운데서 정말 기독교 중심을 모토로 하고 있는 열정을 가진 신학생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정말 그곳에서 그들이 선교사로 일어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선교사를 많이 발굴하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성도님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우리가 주님 주신 지상 명령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가 선교고 선교가 교회입니다.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선교는 하나의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여러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선교를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좀 더 이제는 선교 중심, 교회 전체가 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 모두가 선교적인 그런 비전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그런 선교사 후방에서 후원하는 후원단체들이 네. 각 곳에서 좀 일어나서 네. 활성화되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선교에 속한 교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성세계력교회 임지석 목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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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